웹은 지금까지 텍스트가 몇 줄인지 알려면 일단 돔에 그려보고 재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재는 순간이 비쌌다는 건데요. 이 책 루라는 개발자가 공개한 프리텍스트는 이걸 뒤집습니다. 텍스트를 한번 분석해 두고 그 다음부터는 줄바꿈과 높이를 수학처럼 계산한 채팅 버블, 신문형 편집, 가상 스크롤, 심지어 게임 같은 데모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걸 만든 사람이 리액트 모션, 리즌 ML, 미드조니를 거친 개발자라는 사실이고 실제 브라우저 결과를 AI로 몇 주간 맞춰가며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X에서는 반응이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이거는 기반 기술이다 라는 찬사가 이뤄졌고 버셀의 CEO인 길라르머 러치는 이 프리텍스트 경력 5년차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농담으로 반응을 했고 누군가는 그 사고방식은 오래전부터 쌓아온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프리텍스트를 통해서 조금 더 가독성 높은 UI를 제공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읽기 어려운 문서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UI가 유리하기 때문에 인터랙티브한 웹 데모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는 프리텍스트를 사용해서 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데모들도 좋지만 이 책루가 직접 만든 데모들만 봐도 영상 재료가 충분합니다. 아코디온의 정확한 높이 계산, 멀티라인 메시지 버블의 공간 최적화, 굳이 Z 인덱스를 쓰지 않더라도 특정 배경에 따라서 텍스트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효과라든가 리치 텍스트 UI까지 사용 사례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프리텍스트는 웹 표준이 아니라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식 리드미도 이 프리텍스트를 표준이 아닌 JS-TS를 위한 멀티라인 텍스트 미저먼트 레이아웃으로 잡고 있지 CSS를 대체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프리텍스트가 저스트핏 콘텐트와 같은 CSS를 끝내기보다는 텍스트 측정의 병목 현상 하나 브라우저 밖으로 나와서 해결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전 웹앱에서 텍스트 높이를 알고 싶으면 보통 이렇게 했습니다. Bounding Client Lect 함수를 호출하여 특정 영역, 포지션과 너비, 높이를 가져왔습니다. 이 방식의 문제는 높이를 물어보는 순간 getBounding Client Lect나 Offset White가 동기 레이아웃 리플로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프리텍스트는 이 부분을 피하려고 만들어졌고 리드미와 소스 헤더에도 이 돔 기반 측정이 익스펜시브하기 때문에 리플로우를 피하는 게 핵심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getBounding Client Lect와 비교해서 프리텍스트를 사용하는 실사용 코드도 중요한 차이는 이 prepare 함수의 결과가 width independent, 즉 너비의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텍스트와 폰트가 같으면 한 번 준비한 뒤에 창 크기가 바뀔 때 레이아웃 함수만 다시 돌리면 됩니다. 리플로우와 같은 레이아웃 계산은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특히 요소가 많거나 텍스트가 많거나 부모 자식 관계가 복잡할수록 이런 리플로우 과정이 반복되면 훨씬 더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1000개면 브라우저가 수백 수천 번 레이아웃 계산을 강제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중간에 이렇게 너비와 높이 혹은 폰트 사이즈를 값을 가져와야 되는 높이 계산을 해야 되는 코드를 읽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리플로우가 됩니다. 인테리어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최종 도면을 한 번에 확인하고 작업을 수행을 하지 중간중간 작업을 하면서 책상, 의자의 위치 이런 수치들을 알기 위해 매번 작업을 멈추고 줄자를 들고 다시 측정하지는 않는데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방식을 통해서 높이를 계산하는 것은 번거로움을 발생하게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기존의 돔 측정 방식 왼쪽, 프리텍스트 방식이 오른쪽입니다. 기존 방식은 폭이 바뀔 때마다 텍스트를 돔 박스에 놓고 offset white와 같은 값으로 실제 높이를 다시 읽습니다. 이 프리텍스트의 프리페어와 레이아웃을 사용하게 되면 프리페어 단계에서는 텍스트를 단어 세그먼트로 나누고 각각의 폭을 한번 측정해서 숫자 배열처럼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통해 리사이즈가 일어나면 저장해둔 폭 숫자들을 왼쪽부터 더하다가 현재 줄 폭을 넘는 순간 다음 줄로 넘기게 됩니다. 즉 돔에 넣지 않고 수학 계산만 하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에서 특히 봐야 하는 장면은 왼쪽의 카드의 경우 폭이 바뀔 때마다 다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오른쪽 카드는 프리페어는 그대로 두고 레이아웃
너비, 폭을 늘렸다 줄였다가 이 차이가 더욱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 앱을 만들 때는 어떨 때 쓰게 될까요? 예를 들어 바코드에 들어가는 숫자와 이 글자들을 입력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바코드의 숫자가 너무나도 길어지지 않도록 특정 길이를 넘을 경우에 잘못 입력했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타이핑한 타이핑 높이와 높이는 우리가 실제 돔에 그려봐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시간 옵스 화이트를 계산해서 이 바코드 너비 대비 높이 계산을 매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바코드 디자인 스타일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고 프리텍스트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 방금 애니메이션에서 확인한 대로 이미 각 토큰별 차지하는 너비를 숫자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돔에 그리지 않고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돔을 기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딘가에다가 렌더링을 하고 그걸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메모리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프리텍스트는 단순 인터랙티브 웹 디자인 데모들이 많이 나왔을 뿐이지 실무에서도 사용하게 될 기회들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프리텍스트의 개발을 통해서 느끼셔야 하는 부분은 단순히 AI의 도움을 받아서 UI 구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설계를 통해서 좋은 프론트엔드 개발 방법론을 AI에게 오히려 학습시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원리를 알고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새로운 기술들도 충분히 AI 시대에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본인의 무기와 카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